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대선과 같이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치를 때면 늘상 지역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물이 없다인데요. 약화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지역에서 능력과 매력을 겸비한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 변호사,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인물이 대권 반열에 오른 건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중앙정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밀어붙여 성공시킨 무상복지와 같은 독창적인 정책. 시민 참여 정치 실현은 이재명의 큰 정치를 입증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본인들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즉 시민이 원하는 걸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정치하신 분이거든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이후 호남 대망론을 대변할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의 정동영 후보가 17대 대선을 완주했을 뿐 지역 출신들은 그나마도 중도당마가 허다했습니다. 호남 출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하고도 한순간에 180도 다른 정치 노선을 택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비판을 받는 지역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이낙연 양양자 사례처럼 지역민 힘으로 성장한 인사들이 노선을 급변치만이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지역민도 정체성도 저버린 정치인들이 끼얹은 찬물이 호남 대망론 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지역 후보는 배출되지 못했고 광주 전남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회복한 민주당의 굵직한 당내 이벤트에서조차 우리 지역 출신들의 존재감은 감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역민들과 함께 민생 가운데서 성장하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면서 저 사람 진짜 중앙무대에 가서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종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에 될성 싶은 인물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패하더라도 지역 정치인들의 과감한 정치 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패기 있게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호남 정치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지역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화두인 가운데 벼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험이 영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확량과 품질, 수익성까지 꼼꼼히 따져 농촌의 새로운 에너지 수익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모내기가 한참인 영암군의 한 논. 태양광 구조물 아래로 이양기가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현장입니다. 990제곱미터 면적의 높이 4.8m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 벼농사와 전력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5,000kWh의 전기를 생산해 한 달에 4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라든가 또 고령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농토를 단순하게 쌀 생산을 넘어서 탄소 중립과 함께 연결할 수 있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영농형 태양광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둥이 설치돼 논작업이 어렵고 벼 쓰러짐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1년 평균 1,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저장할 시설과 판매를 위한 전선 연결 등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8년까지인 농지 태양광 사용 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까지는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기간을 한 20년 정도까지 연장을 해줘야지 시설비 플러스 농가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도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영암과 해남이 지정됐습니다. 아직은 기술 적합성을 따져보는 단계지만 영암군은 이 실험이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형 에너지 수익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순천시는 국비 확보는 물론 대선 공약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경기장과 체육시설이 포함된 종합스포츠파크를 짓기 위해 170억 원을 들여 32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천 지역 대선 공약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도 관련된 사안이라 큰 관심을 불러왔는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5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스포츠파크 건립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786억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정부의 투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좀 더 공론화해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왕에 할 거면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또 성급하다라는. 순천시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투자 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회 통과를 못하면 그 이후의 일정들이 거기서 바로 멈춰버립니다. 대통령 공약도 늦어져 버리고 토지 소유자들도 1년 동안 보상도 못 받고 개발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의원의 절반 정도가 부결 결정에 동의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임시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제 파업 장기화로 운행률이 떨어짐에 따라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운행률이 낮은 노선에 임시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순환 1번과 본선 37번으로 6대가 운행되며 차량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한편 광기정 광주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하고 24시간 대책본부 운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국민감사 투어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정청래 의원은 12.3 내란을 막아준 5.18 영령들께 감사드린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세력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6.15 정신을 계승하는 행동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라남도도 평화의 길에 함께하겠다며 농수산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 동반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정원 남문과 스페이스 허브 일원에서 열린 펫데이 이벤트에는 전국에서 모인 반려인 200명과 반려견 150마리가 참가한 가운데 정원 산책과 반려견 건강검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남 지역 첫 반려견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과 대전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해남 지역 봄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이른바 추대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 5억 4천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 지역 봄배추 재배 면적 695헥타르 가운데 350헥타르가 추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00농가 214헥타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전남 글로컬 학교 실현 5개년 계획 추진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 과정 확대와 작은 학교 기준 재정립, 농산어촌 유학사업 정비, 학생 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